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어, 윤지성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 남자를 벌레와 유충에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페미니즘과 관련한 그런 분쟁들이 많고, 거기 해당 교수의 그런 논문과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유튜버분과 많은 분들이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비디오 머그에서 이제 남녀 페미니즘에 관련한 토론을 봤는데, 거기 서울대 정재훈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라는 그 겉모습을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남자라는 겉모습 그 자체만 한 것 가지고도 여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그 자체가 여성에게 위협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겉모습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가해자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다. 그러니까 평생 죄인처럼 살고 여성이 피해자로서 더 대우받는 거에서 불만을 가지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서 살아라.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런 주장에 이런 전제를 까는 이유가 뭘까요? 잠재적 가해자라는, 예? 그런 잠재적 가해를 만듦으로 인해서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 이제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구제라든지 권리라든지 특권층을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제를 우리가 반박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일단 그 전제를 수용한다고 쳐봅시다.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고 쳐봅시다.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대체 그 남자라는 그 겉모습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남자라는 그 겉모습. 남자라는 이 겉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머리가 짧으면 될까요? 화장을 안 하면 됩니까? 요즘 여자들, 페미니즘 여자들이 오히려 탈코르셋이라고 화장 안 하잖아요. 그럼, 네. 화장하지 않은 여자는 그러면 남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제가 반복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의 구체적으로 주장이 뭔지 알아야 그 주장을 수용하든가 말든가 그거에 대해서 실천하고, 정말 남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고 권력이라니까 반성을 하죠. 예. 그분들의 말에 따르더라도. 자, 그럼 도대체 남자는 그 겉모습이 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짧은 머리입니까? 남자. 그럼 우리 노래 잘하시는 우리 박혜경 같은 이 짧은 머리 여자 가수분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머리가 짧으니까.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죠? 이소라, 이렇게 머리 짧은데 이소라 남자로 봐야 됩니까?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남자라는 겉모습이 짧은 머리입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여자가 짧게 자르면 가면 짧은 머리가 기준이 되면 여자도 이런 여성분도 잠재적 가해자가 되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네, 그럼 짧은 머리는 패스. 자, 그럼 근육질의 여성입니까? 여성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 남자보다 더 큰 근육을 가진 사람들. 요즘 남자들도 초식남 그러면서 굉장히 빼빼하고 마르고 힘없는 남자들 많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남자들에 비해서 이런 여자분들이 훨씬 더 힘이 셀 것 같은데, 근육입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여자도 근육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니까. 헬스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그 남자도 근육이 없는 남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자, 그러면 근육도 아니면 가슴입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남성년 유방. 남자인데 남성년 유방을 지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여자입니까? 이제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남자지만 여성형 유방이 있는 사람들. 네? 남자지만 여성형 유방이 있는 사람들. 그럼 반대로 여자지만 유방이 안에 도려냈거나 수술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자지만 전혀 이제 2차 성징이 가슴 쪽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진짜 거의 남성의 가슴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 거의 평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가슴이 기준이라면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가슴이 있던 말든 그거는, 예, 절대 남자 피해자나 가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가슴은.
가슴이 뭐가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슴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사실 남자냐 여자냐보다는 네. 결국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에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해자가 언제든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결국 가해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힘을 위시할 수 있고 그런 힘으로 어떤 상대방의 의사나 상대방의 이익에 반해서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지 자신의 권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잠재적 가해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확히 그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그런 잠재적 가해자의 남자의 모습이 이제 얼굴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고 결국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힘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힘으로 보면은 이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앤 밴드부시라는 여성입니다. 몸무게 2.2에 181kg의 벤치프레스를 듭니다. 이런 여성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이분도 여성입니다. 외모로 봐서 뭐 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여성입니다. 여성이시고 뭐 저는 뭐 여자로 보입니다. 여자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은 여성이시고 남자보다 센 3대 400kg를 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잠재적 피해자입니까? 여자지만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짧은 머리, 약간의 구릿빛 피부, 넓은 두꺼운 목, 넓은 어깨. 자,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가 말한 남성으로서의 그런 겉모습이 남자라는 그 겉모습의 기준이 뭡니까? 이런 분들은 남자라는 겉모습을 가진 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자지만. 자, 이분 제시카 뷰트너라고요. 3대 500이 들어요. 네, 519. 3대 500을 넘게 듭니다. 이렇게 예쁜 여성분인데, 네. 자, 이분은 캐나다 국적의 제시카 버트너라는 분인데, 자, 이분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옆에 보면 뭐 지연우라는 우리나라 여자 보디빌더 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분들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노는 언니에 나오는 분들인데요. 3대 얼마나 치시냐? 여기 나온 여성분, 이분이 250 치십니다. 근데 이분은 500 치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얘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면, 그런 분들은 특수한 경우고,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가보다 힘이 세지 않느냐. 그러니까 잠재적 가해자를 남자로 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개별성과 인간은 각자가 다 다른데 그러면 개별성과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바로 일반화시켜서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이런 개별적으로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쳐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도요. 예? 결국 그 기준은 힘이잖아요. 따져보면 여자라서 피해자가 아니고 힘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잖아요. 진정한 그 본질적 핵심의 기준은 여자라서 피해자가 아니라 여자라서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자라서 힘이 없는 사람이 결국 피해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을 아이로 둬봅시다. 유치원생들. 예? 그럼 그 유치원 2살짜리 남자아이가 잠재적 가해자고 유치원 그 2살짜리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거나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보육원의 여교사들은 피해자입니까?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으로 가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입니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2살짜리 1살짜리 남자아이보다 가해자 2살짜리 남자아이가 오히려 더 무서운 잠재적 가해자가 되고 25세 30세 40세 그 여자 보육교사가 피해자가 됩니까? 뭐 버닝썬 얘기를 들면서
뭐 어쩌고 뭐 남자라 20대 남자도 가해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면은 보육교사 그렇게 아동 학대한 엄마들 아동 학대한 여교사들 보육교사들 다 여자였으니까 여자가 잠재적 가해자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여성들은 예? 유치원 여교사 상습 아동 학대 식빵 뺏고 밀치고 부산 아동학대 모 어린이집 여사교사 징역형 밀치고 서로 때리게 하고 여교사 4명 아동학 16명 학대 그러면 이런 사건들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키면은 그럼 여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잠재적 가해자들 아닙니까? 아동보다 크고 그런 여성을 키고 키 크고 그런 여성의 모습을 한 건 그런만으로도 아동들에게는 학대 위험성을 느끼게 만드는 잠재적 가해자들 아닙니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님. 네? 남자의 겉모습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런 논리라면은 여자도 얼마든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비교 대상이 뭐냐 따라서 남자 여자로 비교 대상을 제가 다시 초점을 그쪽으로 맞춘다 치더라도 결국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약자를 학대하는 건데 그런 게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런 개별성과 특수성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피해자가 되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 남자를 그런 잠재적 가해자를 표징을 갖춘 그 겉모습이 도대체 뭐냐고요. 얼굴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요. 힘도 아니고 힘도 이렇게 센 여자들 많잖아요. 응? 그리고 여자라서가 아니라 예?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든 어떻게든 힘이 없는 사람이 약자가 될 수 있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새삼 왜 문제가 되죠? 힘이 없는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국가 권력이 하는 일이고 그게 경찰들 아닙니까? 그게 공권력 아닙니까? 힘이 없는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게 그게 경제적인 우위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우위일 수도 있고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게 왜 이제 왜 지금 지금 오늘 2021년에 왜 여성들에게 그 페미니즘 여성들에게만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분들이 어떤 육체적 학대를 당했죠? 어떤 경제적 학대를 당했죠, 도대체? 왜 그분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도대체 잠재적 가해자를 만드는 표징이 뭡니까? 네? 그런 건 이미 다 법률로 보호되어 있잖아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육체적으로 괴롭힌다면은 폭행, 상해, 살인, 뭐 상해치사, 폭행치사,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상 위력, 그런 무형의 위력까지도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괴롭힐 때 제재하는 법률과 규범들이 이미 마련돼 있잖아요. 제도도 있고. 도대체 근데 거기에 남자, 여자가 왜 구분돼야 되는 거죠? 남자라도 힘이 없으면은, 여자 상사, 여자 사장에게 그런 업무상 위력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여자도 권력을 가지면은, 여자 국회의원이든 뭐든, 거기 경기도의 그 운전사에 자기가 자신이 가진 위력을 이용해서 운전사에 뭐 조폭과 연관돼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경기도 과거 이재명이 있었던 그게 그분 이름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여성 정치인 있잖아요. 아니, 여성도 얼마든지 위력이 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까지 했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게 남자 여자 구분이 왜 중요하죠? 힘 있고 없고의 차이지 그게 왜 여자냐 남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남자로서 그런 잠재적 가해가 될 수 있는 표징이 뭡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정지훈 교수님? 가슴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고 힘도 아니면 뭡니까? 제가 볼 때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식기요. 생식기. 이거 자체로 여자에게 가해가 될 수 있는 표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제가 볼 때 남은 기준이에요. 네 교수님. 네? 남자라는 그 겉모습 아무리 따지고 봐도 남은 거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니스와 고안, 방광, 은경 해면체, 이런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남자라는 겉모습 이거밖에 없잖아요. 남자라는 겉모습.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러면 기능을 못하는 남성은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라든지, 예? 여기 발기부전이 있다든지,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상관없다고요. 왜? 겉모습을 한 것만으로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겉모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보다 더 훨씬 약한 할아버지, 90대, 89대, 90 노인도 정말 빈약하고 두 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만, 네, 이런 생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왜? 겉모습만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90대, 100세 할아버지도 잠재적 가해자다. 왜? 남자니까.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는 납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표징이구나 라고 수용을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수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남자도 생식기를 제거하면은, 이제 잠재적 가해자라는 그런 무서운 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 여성들처럼 잠재적 피해자로 살 수 있구나. 특권과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뻔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큰 한 가지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위험한 표징이라면은, 네? 페미니스트 여러분들, 정재훈 교수님, 이게 그렇게 위험한 표징이라면은, 아니 도대체 여자들은 왜 그렇게 딜더를 좋아합니까? 예? 예? 여자들도 막 남자 벗은 몸 즐겨보고 그 가해의 표징이라는 겉모습만으로도 위협이 된다는, 겉모습만으로도 그 잠재적 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남자의 벗은 모습들을 헐벗은 그대로를 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인 사이트 3분의 1이 여자라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왜 접속해서 남자의 몸을 즐기는 겁니까? 이 뉴스가 아니라도 여쪽 사이트, 페미 사이트 가보면은 남자 몸 돌림하면서 보고, 예? 몸평하고 얼평하고 하는데 왜 잠재적 가해자의 몸들을 왜 그렇게 즐겨보시고, 잠재적 가해자의 진정한 표징이라고 볼 수 있는 남성 생식기인 딜더를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자유용품 사는 30대 급증, 성용품 시장이 폭풍적으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예? 전년 대비 10%, 100%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 이거 2021년 기사입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성인용품을 여성들이 샀습니까? 2015년부터 2014년부터 보세요. 성인용품 판매 증가율이요. 남성은 뭐 그렇게 증가 안 해요. 여성은 197%, 128%, 100%씩 증가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남자의 표징인 그 잠재적 가해자의 표징인, 예? 성인용품 사는 흔적도 여러분, 20대 40대 여성이 주 소비층이래요. 20대 40대 여성들이, 남자가 아니고. 이태원 강남 상권 주요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에 소속 들어섰는데, 예? 아니 이렇게 무서운 남자의 가해 표징인 딜도 같은 것들을, 무섭게 그런 흉의 잠재적 가해자 표징인 그런 것들을 도대체 여자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고 돈 주고 삽니까? 예? 그거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예?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잠재적 가해자의 표징인데, 예? 이건 중국 자료인데요. 여성 소비자가 45%나 됩니다. 예? 아니 뭐 중국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고 할 겁니까? 스마 페미니스트들? 한국 여자면 여자로서 피해자라고, 예? 중국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서 뭐 성인용품 뭐 딜도 같은 거 좋아한다고 할 겁니까? 그것도 부정할까요? 중국 보세요. 여성이 44.9%예요. 예? 2019년에는 남자 60%입니다. 예? 중국 자료긴 하지만 이거는, 예? 아니 중국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까? 중국은 오히려, 여성이 숫자가 훨씬 적잖아요. 남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남자가 많은데, 그렇게 잠재적 가해자가 많은데, 그런 잠재적 가해자의 표징을 도대체 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 가짜잖아, 어쨌든. 응? 이러면서, 예?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말을 잘 하시니까 생각해 봤어요. 잠깐만,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그럼 또 못 쓴대잖아요. 겉모습을 한 것만으로 된다면서요. 그래서 90대 할아버지도 겉모습을 한 것만으로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면서요. 발기부전이니 기능을 하니 못하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모습 그 자체만이면서요. 겉모습 그대로 본땄잖아요, 딜더는. 예? 그 겉모습 본딴 그대로 그 위험한 물건을, 예?
왜 그걸 그럼 여성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거 사용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그럼 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임신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임신 시킬 수 있는 그게 위험하다. 그럼 무정자증 걸린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고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임신 가능성이 없는 불임인 여성분들은 이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기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관심법으로 들여다봐야 아는 거고, 겉모습을 한 것만으로도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뭔데요, 기준이? 잠재적 남자라는 그 겉모습의 기준이 뭡니까? 예? 남성 생식기를 보려고 해도 딜더를 좋아하잖아요. 기능과 또 겉모습만을 판다니까 기능은 상관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또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페미니스트들 말을 잘하니까 뭔가 또 빠져나갈 궁리를 할 테니까. 결합해서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생식기가 있거나 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생식기라든지 그런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잠재적 가해자다. 그런 경우 노예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몰라요. 노예를 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노예는 뺀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에 대해서 양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생식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남성의 표징이니까, 잠재적 가해자의 표징의 기준이 되니까, 이 겉모습이 삼다면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럼 건장한 남성이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잠재적 가해자가 되겠구나 라고. 왜 아까 근육질 여성들은 우리가 본 이런 근육질의 여성들을 이렇게 3대 이런 분들, 근육질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페니스랑 고환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가해자가 안 되는 것이다. 힘이 세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관철시킬 수 있는 남성의 표징인 잠재적 가해자의 무기인 잠재적 가해자의 표징인 성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런 여자들은 힘이 있어도 잠재적 피해자고, 이게 있으면 잠재적 가해자다. 대신에 할아버지들은 빼겠다. 힘이 없는 남자들은 빼겠다. 하지만 힘이 있고 이런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남자들은 적어도 잠재적 가해자다.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타협점을 찾으려 할지도 모르겠네요. 페미니스트들이. 교수님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은 겉모습을 한 것만으로라고 되는데, 그 겉모습이 페니스 플러스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과 떡대를 가진 외형입니까? 그 겉모습이? 그 결합체예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그럴싸하죠. 가장 설득력 있죠. 페니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표징이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런 겉모습만으로도 잠재적 가해자다. 그러므로 뭐 누워있는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관철시킬 수 없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빠질게, 대신에 빼줄게. 그렇게 양보할 수도 있겠죠. 약간 비굴하긴 하지만 애초에 이 사람을 존재를 했던 남자라는 그 겉모습만으로도, 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렇게까지 양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스로 오류가 있고 패배했다는 점 인정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축소시킨다고 해봅시다. 100보 양보해서 그렇게 축소시킨 정의를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두 가지 치명적인 반론이 가능해요. 두 가지 치명적인 반론. 자, 그 하나는 바로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죽방카페 여성시대 페미 카페인데요. 이런 페미 단체에 나갔던 여성이 페미 단체를 탈퇴하면서 페미 하다가 현실을 알려준다면서 그 실체 내용을 까발렸어요. 근데 그 글이 원글이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캐치업만 떠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남성 성폭력을 피하러 들어갔더니 페미니즘 모임 대부분이 술 마시고 주사를 부리면서 대형 딜러 빅딜더로 레즈가 동성을 성희롱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덩치 있는 여성이
갓 들어온 신입, 여리여리한 그런 자기보다 약한 여성한테 가가지고, 그래 제가 실제로 읽어봤는데, 빅딜더로 어떻게, 뭐 삽입을 해주겠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강요하고, 이거 아까 전에 근육질의 남성이 페니스를 가진 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 아닙니까?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페미니스트 자리를 한 차지 차지하고 있겠죠. 거기서 지위가 있겠죠. 그리고 덩치도 더 크겠죠. 그럼 곰 같은 체형의 페미들이 술 마시고 주사를 부리며 대형 딜더로 레즈가 동성을 성희롱 같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잠재적 가해자 아니에요? 힘도 있고 그걸 관칠 수 있는 무기도 지금 소지하고 있잖아요. 잠재적 가해자 아닙니까? 이 페미니스트들, 이 페미단체들 얼마나 무서운 가해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영화감독 이현주가 페미니즘 진영의 악습을 감추지 않은 못한 때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질파하면 동성 성폭행을 저질러서 대중들에게 재명자 취급받은 사례가 있다. 찾아볼까요, 이것도?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법적 고소를 한 마당에도 이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왕따시킨 등 그야말로 내면 수심을 보여주었다. 더 이슈. 이현주 성폭행 은폐. 이투데이. 제가 일일이 클릭 안 해도 되겠죠. 이현주 성폭행 피해자 모수질 당한 모텔. 이현주 영화에 나오는 모텔이다. 이현주 출처 SBS. 서울 뉴스에도 나왔죠. 동성 성폭행 이현주 감독. 같은 만취했다 말이나. 동기 남성 2명이 이를 증언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고소한 상태고 이현주 감독을. 법원이 이현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잠재적 가해자 아닙니까? 감독이면은 업무상 위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업무상 위력을 감독은 배우에 비해서 업무상 위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 아니에요? 이런 이현주라는 감독이 동성 성희롱 성폭행을 했답니다. 이거 잠재적 가해자 아닙니까? 응? 진로가 있고 그걸 들고 다닐 수 있고 그걸 소지할 수 있는 여성들은 그럼 전부 다 잠재적 가해자 아니에요? 그럼 여성도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면은, 남자도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면은, 결국 잠재적 가해자는 위력이나 힘을 가진 그것이 페니스를 신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달고 있던 딜들을 들고 다니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성욕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고, 거기엔 남자 여자 구분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 되고 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엄청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하나라도 당신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모두 다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모두 다 엉터리잖아요. 교수님, 정재현 교수님, 남자는 그 겉모습의 기준이 뭡니까? 페니스도 아니고 페니스를 간절시킬 수 있는 힘 플러스 짬뽕해도 안 되고 도대체 뭡니까? 그게 잠재적 가해자의 표정이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사실적으로.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결론이.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관념적인 가해자의 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는 따지는 거 굉장히 싫어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거든요. 다 말장난이거든요. 다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계속 관념을 주입하는 거예요.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그런 관념과 추상적 이미지로 남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대한 악을 만들어내서 그런 악에 대한 그런 매우 선하고 약한 피해자인 자신들을 포장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겉모습만으로 남자의 잠재적 가해가 될 수 있는 표정이 존재하는지, 그게 도대체 뭔지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지도 않고, 다만 관념적으로 그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통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특권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남자들을 억누르고, 그걸 통해서 남자들을 가해 집단으로 몰고, 그걸 통해서 남자들을 악으로 몰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승승장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관념으로서 페미니즘은 어디까지나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를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하는지 실제 하지 않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거 페미니스트 동성 성폭행 얘기하기 전에 페니스를 가지고 그 페니스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그 조합에 대해서 또 굉장한 반론이 제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 얘기했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그게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 나오죠. 이거 보면 아시겠죠? 이게 뭔지. 아니, 남성의 표징이 형식기가, 예? 그게 그렇게 잠재적 가해자로서 무거운 표징이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무섭다면은 그게 작을수록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페미니스트들은 적어도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남성의 표징이잖아요. 잠재적 가해자의 표징인데 작을수록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위협을 느끼고. 근데 왜 작으면 그걸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왜 남자를 비하하게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왜 한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서양남 뭐 흑형 뭐 그런 걸 아주 그렇게 큰 사이즈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이 저거 남자랑 그런 흑인 그런 그분들의 어떤 아주 굉장히 그런, 예? 거대한 그런 사이즈를 추앙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그걸 남성의 표징이라고, 가해자의 표징이라고, 겉모습이라고 말하고 비판하고 무서워하면서 반대로 되면 왜 또 이렇게 또 작은 건 작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표징을 삼는 거죠? 뭐예요, 본질이? 예? 본질이 도대체 뭐예요? 작아야 됩니까? 남자들은 커야 됩니까? 예? 작은 게 가해자입니까? 작은 게 가해 정도가 큽니까? 큰 게 가해 정도가 큽니까? 여성들이 느끼기에 겉모습만으로, 예? 거근을 가진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가 더 잠재적 위험성이 더 큰 겁니까? 예? 아니면 이런 사이즈를 가진 남성이 잠재적 위험성이 더 큰 겁니까? 상식적으로 무기가 클수록 더 위험해 보이겠죠? 무기가 클수록 더 위험해 보이겠죠? 예? 이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얼굴도 가슴도 근육도 아니니까 이걸 표징으로 삼으니까 당연히 클수록 더 위험을 느끼겠죠? 근데 작은 걸 왜 또 비판하죠? 작은 걸 왜 또 이런 거 비하하고 놀리죠? 도대체 뭐죠? 한국 남자라고 다 작은 것도 아니죠. 큰 사람도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잠재적 가해자로서 표징이 더 큰 겁니까? 작은 사람들은 잠재적 가해자로서 표징이 좀 작은 거고요. 그래서 좀 덜 위험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비하하죠? 당신의 기준이 도대체 뭐죠?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작은 게 오히려 여러분이 더 안심할 수 있고 그런 게 표징이라면 남성들은 축소 수술이라도 받아야 돼요. 큰 사람들은 축소 수술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작다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그럼 남성들은 또 확대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하 안 당하려면, 이런 비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만족하시는 거죠?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아예 없어야 됩니까? 아예 없어야 되면 도대체 딜더는 왜 들고 다니시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뭡니까 도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정재원 교수님, 남자라는 그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예? 예? 짧은 머리도 아니고, 예? 남자의 겉모습이 뭡니까? 예? 김경호는 어떻게 돼요? 응? 뒤에서 보면 완전 여잔데 이 사람은 남자의 가해자의 표징입니까? 여자의 표징 여자입니까?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예? 요새 뭐예요? 잠재적 가해자라는 표징이. 아니 뭐 이런 화장으로는 안 된다고요. 연예인이라도 립스틱 진하게 발라야 된다고. 립스틱을 진하게 발라야 뭐 여자로서 화장이라고요? 저는 저런 거는 잠재적 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럼 쪼커하면 되겠네.
이봐, 립스틱 얼마나 진하게 발랐어요. 이 잠재적 피해자네.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고. 이봐, 분도 하얗게 칠하고. 이거 잠재적 피해자네. 응? 당신들이 말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 엉터리라고요, 모든 게. 말장난이고. 당신들은 그저, 예? 그런 관념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기득권이 되고 오히려 당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당신들이 남성을 억압하고 당신들이 오히려 약자를 누르고 당신들이 온갖 특혜와 권력과 돈과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예?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면서 자신들이 아무도 가해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들을 가해한다고 만들 수 있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이미지로서 잠재적 가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끊임없이 그런 엉터리 개소리를 떠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신들이 있지도 않은 이런 남자라는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라는 겉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언제는 탈코르셋 한다면서요. 화장도 안 하고, 예? 여자가 머리 짧게 자르고 탈부를 하고, 여자가 몸 키우고, 예? 걸스 캔드 애니띵, 예? 걸즈는 뭐든, 여자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언제는 탈코르셋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요. 근데 도대체 남자라는 그 겉모습을 규정한 것 자체로 반대를, 남자의 겉모습이 규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성의 모습이, 그 반대되는 모습이 여성이 되니까, 그거 자체로 성차별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 지금 예? 탈코르셋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반하는 사상 아닙니까? 남성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에 반대되는 여성의 모습이 규정되니까 남성의 겉모습이 A라면 A가 아닌 B는 예? A가 아닌 것들은 여성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여성에게 그 모습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A의 반대 집합이 예? 여자의 모습이 되잖아요. 예? A의 반대 집합이 여자의 모습이 되는데 그거 여자한테 그런 모습을 강요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 페미니즘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의 겉모습이 뭡니까? 근육입니까? 짧은 머리입니까? 예? 구릿빛 피부예요? 그러면 긴 머리 하얀 피부, 예? 그런 것도 다 여성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장하고? 그거 탈코르셋 해야죠. 그 페미니즘에 반하잖아요. 남성의 겉모습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모습도 규정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예?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겉모습 자체를 규정하지 않는 게 페미니즘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자신의 개성을 발견해서 예, 남자도 여자 옷 입고 싶으면 입고 싶고 예, 남자도 화장하고 싶으면 화장하고 여자라도 짧은 머리 하고 싶으면 커트하고 예, 여자라도 남자 옷 입고 싶으면 와이셔츠 입고 예, 정장 바지 입고 예, 그게 페미니즘 아니에요? 근데 왜 남성의 겉모습을 규정하죠? 이런 겉모습을 규정하는 시도 자체가 페미니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논점 하나하나 받아들이려고 해도 엉터리고 예? 그거 자체를 따져도 엉터리고 그 전제도 엉터리고 전제를 받아들여도 엉터리고 그 내부적으로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정재훈아. 정재훈 교수가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은 보면은 예? 영상에 꼭 좀 답변 좀 해달라고 예? 아니면 저는 뭐 저랑 토론 안 해주시겠지만은 뭐 혹시 불러주시면 네, 뭐 나가 의향은 있습니다. 네. 일단 정 교수님 네. 도대체 그 남자의 겉모습이 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궁금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페미님들. 이상입니다.